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택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설명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평택 환경교육센터와 평택시 환경교육센터가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역할과 이게 뭐 지정이 되는 게 약간 다른가요?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게 평택 환경교육센터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시가 그 교육센터로다가 그 기초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다가 지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평택 환경교육센터를 평택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한 겁니다. 통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네. 위탁사가 평택 환경교육센터인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 예, 평택 예. 환경교육센터를 평택시 환경교육센터라고 지정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지정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를 평택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해서 평택시 환경교육센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해석이 네.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위탁사는 평택시 환경교육센터고 그다음에 교육센터 이름이 환경교육센터가 된 거고요. 근데 평택시가 그 교육센터를 평택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사 명칭이 네, 평택 환경교육센터인 네, 네. 거죠? 네, 저희가 그 네. 교육센터 이름 명칭을 할 때 그렇게 명칭을 한 거고요. 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 평택시에서 하는 환경교육센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평택 환경교육센터, 평택시 환경교육센터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으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시민분들이 좀 덜 헷갈리시겠다라는 회사 명칭,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택시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조 사업들을 진행하는 네, 내용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이라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운영위원회에 그 시의원들이 좀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요? 네. 그래서 시의원들이 참여 안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고 향후에 들어가면 검토하겠습니다. 더 의견들이나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뭐 강제하고 규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더 원활하게 교육센터가 진행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내규에 뭐 가능하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7페이지에 멸종위기종이 평택에 몇 종이나 있나요?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좀 발견된 것들, 발견된 거 관리되고 위주, 있는 것들, 관련된 거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배다리 공원에 뭐 금개구리가 있었고 수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이후에 그냥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공원에 있는 금개구리가 어떻게 서식하고 있고 이 금개구리가 서식지를 한번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배다리 공원에 얼마나 서식을 하고 있는지도 서치가 된 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비전 1동 시민과의 대화 때 생태 교육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계획을 이제 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주민분들이 약간 그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부대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 전에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생태교육장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때 위치를 좀 검토를 할 때 그 배다리 공원 인근에 생태교육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지. 생태교육장이 환경적으로 우수한 곳에 생태교육장이 들어서는 것도 뭐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교육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함께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의견을 추후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스마트 환경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 10월에 11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앱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이 환경 그 관리센터의 내용들을 볼 수 있게 오픈이 되는 것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찾아서 볼 수 있는지도 향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홍보가 돼서 시민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뭐 그 핸드폰 안에 지역의 미세먼지나 날씨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수시로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보아야 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평택시가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환경관리센터가 그 에코센터에 네.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도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현재 거기 상주에 있는 직원은 없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사무실에 별도 직원을 지금 계약직으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 직원이. 그래서 홍보할 때나 저희가 뭐 이렇게 안내를 할 때나 수시로 가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집되는 정보들은 환경관리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본청 네, 같이 볼 수 예, 있습니다. 직원이 볼 수 있고 네. 그럼 환경관리센터는 전시용이다. 전시용은 너무 아니고요. 너무한 발언인가요? 그렇죠. 환경관리센터가 굳이 없어도 운영을 내용들은 다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센터를 만들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센터는 현장에 그 그 용도가 워낙은 거기 상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인력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주는 못 하고 네. 있고 저 직원 한 명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쉼터가 몇 곳 있죠? 미세먼지 쉼터가 31곳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 회관, 경로당입니다. 미세먼지 쉼터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시민분들에게 홍보가 되거나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냥 미세먼지 혹서기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장소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권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피소 쉼터를 정부에서 권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선은 대피 장소로다가 이렇게 그 대피 장소로다가 정해져 있는 권하는 쪽으로 시작을 많이 했고요. 네. 네, 거기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 지원을 이제 그쪽에서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피 장소로다가 더위나 뭐 미세먼지나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자는 차원으로다가 시작이 된 상황인 거고요.
뭐 지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더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나 아니면은 뭐 그 실내 공기질 측정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환경부 차원의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쉼터를 31곳에 지정을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쉼터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노인정에 들어가서 뭐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조성이 돼 있고 미세먼지를 몸에서 뭐 털어낼 수 있는 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인데 지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제 않습니까?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그 시설 개보수 하는 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물론 이제 뭐 그 시차원에서 과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환경부 차원에서 좀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 더 잘 살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미세먼지 전광판이 세 곳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전광판과 이 전광판들 그 시에서 업체에 그 계약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아, 그 전광판은 아니고요. 신호등 이제 네.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 예, 예. 16곳 있는 곳. 예. 미세먼지 전광판 그 송탄 여기 홈플러스 앞에 있는 네. 것도 저희가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막 되게 그 꺼져 있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서 네. 저희 전광판이 이게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덥거나 이러면은 이게 기계에 약간 오류가 생겨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계속 보수 작업은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고장난 경우가 좀 있다. 차 타고 이제 지나다 보면 같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러냐고. 네, 한번 신경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관리하는지 모르고 뭐 환경부나 대기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 뭘 하는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지역분들이랑 어느 정도 다 협의는 2단계 사업까지는 다 협의가 된 상황인 거죠. 네, 2단계까지는 네, 협의가 거의 완료돼 있는 지역분들에게 상태입니다. 어떤 뭐 장사 시설이 들어가거나 뭐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 시설도 입지를 하게 되면 지역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시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은 BTO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업체가 들어와서 설계하고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지금 사업입니까? 1단계는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네. 있고요. 축협에서 뭐 주민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축협에 추진하고 운영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네. 그 추후에 결정할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주민 지원 사업 얘기하셨는데 그쪽에다 주민 지원 사업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시에서 직접 예, 2단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시비로 건설 할 그러니까 계획입니까? 국도 12, 국도 예. 12로 네. 매칭해서 네. BTO 사업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지금 14페이지의 분리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이 밑 하단 세 번째 줄 보면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지원 사업이 있고 냉장고 등 18,399대가 수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1년 수거 양입니까? 18,399대가? 아니면은 뭐 언제부터 몇 년치의 1년치가 맞습니다. 1년치 예. 14년 참고적으로 작년에는요 23,900여 그렇습니까? 했고요. 8월 달까지 예, 계산한 맞습니다. 거겠네요. 예. 지금은 수거 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에 뭐 있는 부품들도 떼서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이런데 지금은 어떻게 수거해서 판매가 뭐 재판매가 되거나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전체 자원순환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용인에 있거든요. 그리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리해서 용도별로 용인으로 간다.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적환장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 에코센터 뒤편에 보면 시민공론화위원회 적혀 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견이 있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생되는 폐기 물량이 적정하게 뽑았느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그걸 왜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건데요. 거기에도 간단히 답을 드리면은 현재 폐기물 양은 종합적으로 수치를 뭐 전에도 우리가 말씀은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주제. 예, 그 맥락과 같은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공론화를 아직 시작을 안 됐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은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차분히 진행이 되고 제2에코센터의 설립이 발표가 되고 어떤 용량으로 어떤 폐기물들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선후가 바뀌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추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다른 전국적으로 해서 보면은 현재도 많은 시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공론화를 추진한 다음에 그 주민들이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쪽에서는 한번 업체에서인가는 전문 업체에서 제시한 지역을 먼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은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정하다라고는 사실상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랬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정일구 의원님도 말씀 요청을 주셨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폐기물 수지문번 업체의 업체명 그리고 지출되고 있는 보조금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선플렉스 입장 인원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관련돼서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 규정이랑 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부 운영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주시면 향후에 더 논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생태하천과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아마 신청하셨고 됐습니까? 선정이? 마이크 키시고. 예, 신청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신청됐고요.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선정이 돼서 설계가 들어간다. 통북천 제가 이제 비만 오면 지역구인 동석동 통북천 구역에 가서 계속 살피는데요. 이게 점점 폭우가 쏟아지는 양이 많아져서 불안해서 항상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 그 평택호로 빠지는 수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 만조냐 뭐 이런 것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필요하면 그 통북천의 준설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이번에 있습니까? 이번에 11월 달에 통북천하고 도일천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에 비 왔을 때 자동 출입 차단 시스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안 내려와 있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펴봐 주시고 그 자동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현장 확인하시면서 그러셨겠지만 그게 안 될 거예요. 줄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막아 놓으신 것 같아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효율성 위해서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식품정책팀장님, 그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국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24명의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 센터에 급식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저기 법으로 등록 의무화돼 있고요. 이제 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아직 자율 선택입니다. 지금 16군데가 사회복지 급식 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급식이 진행되는 사회복지 시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 사회복지가 작년 이제 7월부터 이제 네.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등록했다가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뭐지? 아니, 민간에서 하는 거야 뭐 그 네. 아직 자율이니까 그런데 네. 시에서 뭐 그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거나 네. 위탁을 줬거나 하는 업체들은 다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환경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금 한 2천억, 2,600억, 2,06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 전체 한 7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이게 되게 연년이 그 마감을 하면 집행률이 최종 집행률이 한 어느 정도에서 마감이 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2024년도 환경국의 그 5개 과를 예산액을 좀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식품정책과가 14억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식품정책과요. 예. 저희 예산 중에 이제 12억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랑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냥 필수 예산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빼면은 2억 뭐 2,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식품 정책과 그 팀별 그 업무 현황을 잠시 보면 이게 거의 다 단속, 검열, 인허가 이런 거를 지금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예. 이러한 그 어차피 그
과 업무 특성상 이러한 업무를 당연히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대개 보면 식품 적객업소를 많이 상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단체급식도 물론 이제 취급도 하시겠지만 평택의 수많은 식품 적객업소를 관리를 하시면서 단속, 인허가, 검열 위주의 그 정책에서 네.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 업소에 대한 어떠한 지원 사업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그 담당이 한 명밖에 없던데, 그렇죠?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위생 업소수가 세 군데 다 해서 한 19,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명당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개소를 관리를 하는 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업무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소비자 감시원분이나 이제 공직 명예 감시원 이런 분들도 같이 아니 뭐 그런 업무를 거는 해주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네, 예. 그렇죠. 실제 공직자분들만 따졌을 때에는 네, 예. 그리고 식품정책과 직원 1인당 얼마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지 실제 네. 단속, 검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빼면 예. 그 19,000개 업소를 한 사람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지금 한두 현재가-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위생 등급 지정 업소라든지 이제 모범 음식점 그런 경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네, 다른 지자체 인구 50만이 넘는 타 지자체 식품 정책과 예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 네, 사업 내용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뭐 식품 정책과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 정책을 좀 펼치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일자리 경제과가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식품 정책과에서도 이런 위생 식품 적객 업소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탄소 중립 보면 그 평택시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죠? 안 좋죠 상황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늘 이야기하는 뭐 경기도 최하위권이고 아직까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오존 농도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폭염시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맞죠? 네,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 지자체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치가? 끝에서 그것도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죠? 제가 요번 한 여름에 보도를 좀 본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도시로 중장기 목표를 잘 세워서 열심히 뭐 노력해 주심에 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근시적인 어떤 평택시 대책도 빨리 좀 마련을 해 주십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오존 같은 경우에는 폭염시에 오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무슨 뭐 신체의 감각이나 뭐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어서 일단 신체 건강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뭐 얼마 전에 안성시에도 이제 관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평택시는 전년도에 환경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달 이제 측정 데이터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에 관련 환경오염 배출업소나 이런 데이터까지 다 그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풍향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게 단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출장소나 지도부서나 이런 같이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있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에서 플랫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 배출도 감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배출 감시를
그 센터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농도가 이렇게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장을 현장에 바로 직접 나가시는 가볼 거예요?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감시원으로다가 2명 지금 도비구조 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감시원이 현장을 다니고 이건 있습니다. 에코센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10몇억 되나요? 아니 운영비 말씀 예. 아니 전체적인 뭐 인건비나 전체 전체 운영비는 지금 그 관리센터 운영비는 그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시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소모품이 통신비 이런 거 해가지고 통신비 운영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 구축비가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10억? 구축비가 예, 들어가 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네, 나중에 한번 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에코센터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뭐 최진구 위원님은 그 지금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한 그런 뭐 출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저도 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료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가 46억이 들어갑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이 시설 현황이 13개가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 시설을 제대로 지금 우리 평택 시민들이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 2024년도 3월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하자가 있는 것도요. 다 하자가 현재는 다 있습니다. 적정했습니다. 예. 이게 종합 검사서 있습니까? 감사 보고서? 예, 있습니다. 아, 있으면 그것도 좀 뭐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과랑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환경 그 지금 지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과태료 건수가 이렇게 일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 과태료가 한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환경 관련해서 거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예. 거칩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단속 대상자들은 좀 민원이 좀 일부 좀 있더라고요. 뭐 의원들 통해서도 좀 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피치 못하게 꼭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단속 과태료보다는 일단 경고, 뭐 지도, 뭐 이렇게 해서 좀 순차적으로 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좋겠다. 민원을 좀 최소화하고 당연히 뭐 과태료 처분 받으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심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사업 생태하천과 같습니다. 이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2023년도부터 뭐 토론회도 하고 뭐 국회에서 자꾸 하는데 이 국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 유지하는데 계속 국비만 투입할 겁니까? 시비도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유지 관리는 아마 12 12로 투입해야 될 해야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제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보지도 못한 수달 보호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그렇죠? 그거를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시에서 덥석 받아서 이거 건립하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명칭이라도 좀 바꿔보자. 그렇죠? 그럼 뭐 멸종 위기 무슨 생물 뭐 보호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바꿔서 무언가를 해야지. 아니 있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수달보호센터를 국비를 들여서 만들고 나중에는 국비 끊어지면 오롯이 전부 시비로 그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달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인정을 할 텐데 못 봤어요. 아무도 보신 분들이 없어요. 동물원에 나가야지. 그렇죠?
강원도나 뭐 가면 또 좀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적절한 사업입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대한민국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수질 개선, 반도체 방류수 유입 대응. 2024년도 4월달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체결 내역에 향후 7년 동안 수질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7년 후에 3급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국가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안 됐을 때를 보장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차 말씀드리는데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면 하천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공사를 이제 추진하시는데 성립전 예산 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안천 뭐 이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실 예정이신데 도일천에 성립전 예산이 420만 원이에요. 내일도 제가 세교 지하차도 관련해서 7분 발언을 하겠지만 도일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일천 준설 성립전 예산이 420만 원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도일천하고 통복천 합해서 지금 준설 사업비는 5억으로 지금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거 4억 정도 가지고서 이 하천 정비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일단 준설, 하상 정비 그 준설만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승두천 같은 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승두천. 예. 여기 대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410억이에요. 예. 그렇죠. 410억을 들여서 대단히 공사를 지금 해서 그 승두천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도일천 뭐 지금 통복천 이거 얼마 받아오셨다고요? 준설 비용만 그러니까 예. 그거 가지고서 이게 과연 도일천 해결이 될 것이냐. 지금 그 저는 도일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별도 사항에 보고하실 게 대해서는. 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식품위생과 정책과 이거 위생 검열 하시고 뭐 인허가 그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에 어느 정도나 거칩니까? 잠시만요. 과태료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택시 전체로는 식품은 231건에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 같은 경우는 43건에 1,900만 원 정도. 그 과태료는 어떻게 다 처리를 하죠? 그냥 수입으로 잡나요? 예. 세외 수입으로? 네, 예.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얼마 예산을 지금 갖고 지원을 하고 계세요? 잠시만요. 인센티브는 예산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적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식품정책과를 질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그 예산을 한번 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허가나 뭐 이런 검열 위주의 어떠한 그 예산을 제외한 이런 정책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평택시도 일반 그런 식품 적격 억소에 대한 인센티브나 적절한 예산
배분을 좀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거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인한 어떤 미치는 영향,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악 영향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또 공직자이기 전에 시민이고 저희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각별의 의무감을 가지고 좀 환경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저희 평택에도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많은 이제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 이전에는 우리 평택이 어떤 그런 거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한다면 이 기후변화에서 앞으로의 이러한 폭우로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이걸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 방안이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그러한 것들을 대책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환경국뿐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 전체 종합적으로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되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환경국만의 고민은 아니고 이제 도시계획부터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네.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을 안 할 이런 기본적인 사항 또 주택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또 빗물에 대한 이런 정책 또 여러 가지 저희는 또 저희 국 나름대로 또 그런 정책들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각 국에서 가지고를 논의를 해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어떤 그 비교 분석해서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이나 목표 달성을 해서 어떤 그러한 그 수치적으로 나와서 결과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번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의 탄소 중립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떻게 가압 지시를 해서 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그것이 많이 반영돼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5월부터) 지금 수립을 하게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이제 계획을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사가 뭐 결정이 되어 있는. 기본 계획 말씀하시는. 네네네. 이게 작년 5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하고 있는 있죠. 거고요. 그렇죠. 예, 연말이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 그 경기도 계획 기본 계획이 완성이 올해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각 시군에서 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각 그 사업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짜고 있는 거라 분야별로다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만의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이제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해온 곳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제 그런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와져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얼마만큼의 우리가 그동안에 2023년도까지 아니면 2024년도 연말까지 비교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느냐 이거를 한번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배출량 산정은 뭐 지금 올해
그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게 그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 각 시군의 자료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에 그렇긴 맞춰서- 하지만 그 이전에 거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18년 기준 나온 18 다른 네, 기준으로 그럼 나오고 기준으로 있습니다. 나와서 네. 24년도까지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18년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배출량이 있는데 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 그 이제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잡은 네. 겁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24년도까지 우리가 달성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어 있는지 좀 그걸 이제 궁금하거든요. 연도별로 가능한 데이터를 네네. 확인해서 예, 뭐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제 강사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서 양성을 하고 그 강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또 강사가 돼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시민 모두가 이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이제 실행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강사분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출이 돼서 그 강사분들이 지금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강사 양성은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평택시가 이제 강사가 좀 부족하고 부족한 환경적인 상황이어서 교육, 예, 네, 부족한 강사분. 상황이어서 초기부터 강사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문적인 자격증 수여는 아니고요. 이제 강사 그러니까 강의하는 정도의 보조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고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사 양성을 계속 뭐 한 10명 이상 정도 강사 양성을 했고요. 그거를 10명 이상 네, 예. 배출하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뭐 좀 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고 있고 그 강의할 때 보조 강사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지금 10명 정도의 이제 수료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신청하는 분이 이 정도 10분의 정도가 자발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여러 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단계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보통 다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신청에 의해서 그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료를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강사분들에서 보조를 하고 하면서 또 거기에서 노하우를 해서 우리 평택에 많이 어떤 그 맞는 환경 강사로 전문 강사로 이제 발돋움해서 그분들이 좀 시민들 안으로 좀 흡수를 해서 네. 어떤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 교육은 곧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인력은 한 50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교육 참여 인력. 네네네. 그 양성 과정에 참여한 20회 정도 했다고 하고요. 네. 총 참여 인력은 한 500여 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수료를 다 500여 분이 했다는 참여가 500여 분이 되고 수료하신 분들도 그럼 500여 분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 활동하는 분이 한 10여 분이라는 걸로 좀 그러면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10여 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전문 강사가 대체적으로 오면 외부에서 전문 강사가 오는 전문 건가요? 강사는 자격증을 자격증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있는 전문 강사가 네. 교육을 하는데 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평택에 그런 전문 강사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전문 보통 전문 강의를 강사는 하는 평택에 건지. 전문 강사는 있지는 않고요. 전문 그쵸. 강사는 외부인 초청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강의할 때 보조 강사로다가 많이 지금 평택에서 양성한 그 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료를 받은 분들이 지금 10명을 활동하고 있다면 이분을 전문 강사로 평택만의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어떤 좀 더 어떤 교육이 좀 되어져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한 많은 수료한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그 멸종위 기종에 대해서도 상반기 때 같은 상임위원이라 많이 질의를 했었고, 이제 퇴직한 우리 이제 우리 김진영 국장님께서도 이제 같이 많이 소통을 했었고,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도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그러한 어떤 생태계 복원과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대체 서식지 멸종위기 및 그러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야생 생물에 대한 환경 조사에 대한 어떤 연구 영역을 이제 계획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6월부터 이제 25년 3월까지인데 그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조사는 지금 되어져 가고 진행 중인 건가요?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에 한번 개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조사가 어느 정도 이제 안 돼서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중간 보고에 좀 할 계획이 조사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를 현장 조사도 있고요.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예,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문헌으로다가 지금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뭐 그 생태원이나 이런 데서 보고된 자료,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이제 멸종위기에 대한 생태 교란이나 이러한 것들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 이제 가서 조사를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어떻게 이러한 야생 생물 서식을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것인가로 실질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멸종위기 대체 서식지가 지금 4군데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배다리 뭐 생태 공원에서도 얘기하기로는 거기에 사는 이제 시민분들이 말씀하기를 공원가에서는 생태를 빼고 그냥 배다리 공원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동안 또 생태를 빼려고 했다가 굉장히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생태를 넣어서 하는데 이 생태 공원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공존하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도 이제 그건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생태를 넣는 것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생태 공원으로서의 거기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생태 서식지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방안들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물론 그 주변에는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또 창반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태를 잘 보존해야지만 된다. 생태의 공원으로서 가야 할 방향도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장님 지지도 있었고요. 공원과랑 협의해서 공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담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한 화학물질로를 이제 유해물질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뭐 요일제로 주일에 문자 발송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의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여기 이제 해당하는 사항들은 저희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강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유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선은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이외에 시설 여건 조사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아라셀처럼 그런 이제 화재가 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청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검토가 되나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한강천에서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들이 어떤 그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더 그 현장에도 가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한강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인근의 마을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문자 발송도 해주시지만 좀 그런 관리 감독도 현장에서 좀 보시고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과장님,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말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할 때 그 현장 그 지도 점검 나갈 때 직원분들 안전 연구 뭐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항들은 제일 우선시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험한 물질도 만질 수 있고 폐수나 오수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예시지만 추경 때 정일구 의원님께서 산소통도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유독물질이나 유증기들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저희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의원님들의 전폭 지지가 있으니까 더 앞으로도 확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자에 관해서도 화학물질하고 수질오염물질하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수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은 3개의 장소에 각각 분리해서 남부, 서부, 북부에 분리해서 이제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직원분들 안전 뭐 지도 점검 나갈 때 이제 그 현장의 분들과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수질을 만져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보호 장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송탄 출장소에 또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오후에 그 동문 아파트 주변에 돈사 문제 그리고 동삭동 인근으로 이제 오는 이제 KG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 뭐 시작이 된 문제인 것 같은데 악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KG 모빌리티가 오래된 곳이지만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데 돈사가 이제 뭐 몇 킬로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가깝게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때 시 차원에서 허가 단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할 게 명확하게 보였었고 이런 것들을 조치를 그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들을 좀 설립을 했었어요. 약간 미흡한 거 아니었는지 대한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가까운 돈사와 가까운 단지가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 단계에서부터 좀 환경 차원에서 향후에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성탄 추장소에 다시 여쭤볼 거고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주셔서
차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배출장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근데 밑에 이 깔개들을 그 바닥이 이제 더러워질 것 같아서 깔개를 이제 깔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돗자리가 깔려 있는 곳이 있는 곳도 있고 담요가 깔려 있는 곳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걸 좀 통일해서 시에서 좀 제작을 해서 이쁜 모양으로 깔고 여기에 배출하면 된다라고 이제 뭐 평택이 마크를 새기던 해서 하면 더 깔끔하고 그것이 더러워지면 다시 교체하고 하는 것을 좀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훨씬 더 공신력이 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평소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반기에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생태계 교란을 종인 그 가시박에 그 위에서 이제 질의를 계속적으로 이제 본 의원이 해왔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주변의 식물을 고사시키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가시박인데요. 이게 그 씨앗이 맺기 이전에 이제 그 덩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제거가 됐고 또한 그 타 지역에는 이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보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어떤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 충남인데요. 그러한 어떤 그 새로운 새 기술을 개발해서 그 가시박을 제거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신기술로 해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주변의 식물들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군데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타 지역 확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신기술이 있으면 향후에 저희 네네. 사업하는데 벤치마킹해서 네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단체 위탁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이제 용역을 해서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네. 직접 뜻 뽑기도 하고 제초 장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워낙 그 번식력이 좋아서 그렇죠. 금방금방 이제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가 픽토그램이 도입이 이제 돼요, 그렇죠? 혹시 샘플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좀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식점 위생 등급제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아까 44개 항목 위생 등급 평가 항목이 4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혹시 흡연도 들어가 있나요? 흡연은 따로 없습니다. 아, 없는 거예요. 예. 시에서 별도로 그 기준에 그 흡연 관련돼서 이게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 있나요? 이거는 예. 위에 거잖아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하는 예. 항목이고 네. 우리시 관련돼서 혹시 그 기준은 가지고 있는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등급제 지정 자체가 이제 식약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식약처에서 위탁받은 이제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에서 그걸 평가를 하고 저희는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아, 뭐 음식점 음식점의 흡연 네, 관련한 네, 거요? 네, 아, 그거는 보건소 쪽으로. 보건소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